자, 봅시다. 어려운 문제고, 이게 지금 학교가 용산고라고 되어 있잖아. 용산고는 좀 쉽게 내는 학교는 아니에요. 어렵죠. 1, 2번은 3번을 위한 힌트가 되는 문제들이고, 이 도형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라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호도법과 일반각을 했고, 그에 따른 부채꼴을 했는데, 부채꼴은 호도법의 응용 개념으로 한 거예요. 호도법의 응용 개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호도법이라고 하는 정의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어야 해? 단위원이다.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각도를 표현해보자.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각도는 60분법 또는 360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360도라고 하는 건 365일이라고 하는 것과 사고의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361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측정을 해보니 오차가 360으로는 안 되더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1년 주기와 이 원의 각도를 일치시켜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걸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 호의 길이를 각도라고 하자. 이건 선분이지. 이게 전통적인 길이를 생각하는 기하적 감각이거든. 그때는 1이라고 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이것도 1이죠. 같으니까 1이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1은 수직선에서 평평한 거거든. 휘어져 있잖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라디안을 붙였을 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건 1라디안은 1이에요. 근데 1도는 1이 아니죠. 그런 단위를 헷갈리지 마시고, 공부를 정확히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조차 헷갈리고 있을 수 있고,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헷갈리는 건 당연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도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1도는 요 정도죠. 이걸 360도로 나눴으니까 이 한 바퀴를 한 요 정도가 될까 말까 한 거고, 이거는 1은 대략 이 정도가 되죠. 이랑 같다라면. 그래서 어쨌든 근데 1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세타다. 각도란 각의 크기 거고, 이제 호가 되면 반지름이 1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R이라 하자. 그랬을 때 요거는 이게 호의 길이가 되고, 이건 어떻게 되겠니? 라면 두 부채꼴이 닮음이다. 닮음비가 1대 R이므로 R 세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거고, 이게 부채꼴은 뭐로부터 온 거야? 호도법으로부터 부채꼴 얘기가 나온 거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부채꼴을 왜 배웠는지를 모르고 결과만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씨발 세타인가 L인가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남보다 뒤쳐줘야지. 좀 이런 말은 사이코 같지만 남보다 뒤쳐줘야 정의롭지 않니?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남들과 비슷하거나 남들과 앞서가면 공부가 운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 오늘 입술이 왜 이래? 딱지는 말고 모른다고? 아니 오늘따라 유독 입술이 좀 이따 한번 봐봐. 아니, 좋아서 저기 반들반들해서 그래서 한 거야. 이상해서 한 게 아니고 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저건 입술을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안 보이고. 자, 근데 이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 이 도형의 이름이 뭐죠? 자, 이 도형의 이름이 뭐죠? 뭐야? 뭐야? 이름이 뭐야? 없죠? 아, 지금 내가 지금 마치 이런 거 물으면 마찬가지거든. 자, 이 도형의 이름은 뭐죠? Fuck you. 뭐 이러고 있어. 안 되겠어. 모르는 거지. 뭐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활골과 헷갈릴까봐 한 얘기고. 이건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면, 핵심은 이거야. 이런 거 보고 핵심은 이 문제의 주제는 뭐니? 호도법인데 부채꼴은 뭘 말하니? 부채꼴이란. 부채꼴이 화두가 아니고 이런 도형을 원의 부분이라고 하거든. 원의 일부잖아. 큰 원의 일부잖아. 원의 부분은 뭐냐 하면 부채꼴이야. 이거를 좀 알아두라라는 거죠. 부채꼴을 원을 쪼개면 부채꼴이는데 부채꼴을 또 쪼개면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과 활골이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면 이런 구조란 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론도 없고 구조도 없고 그냥 순발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쓰다 만다. 그리고 부채꼴이죠. 부채꼴의 생명은 뭐야? 중심각이었거든. 그래서 원이 있으면 원의 생명은 중심이고 이 부채꼴의 생명도 중심각이라서 이 보조선 그어야죠. 참고로 얼마 전에 배운 보조선 5종 중에 1번이면서 3번이 되겠어요. 원은 아니잖아요. 원을 쪼개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요걸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보조선을 긋는다. 그냥 보조선을 긋는다가 아니라 보조선을 긋는가 맞는데 왜 긋니? 이런 관점 때문에 뭐 부분이 뭐야? 쪼갠다거든. 도형에 주어지면 뭐 하는 거야? 쪼갠다.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 보조선은 그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그었는데 맞았어? 대단한데. 빨간색을 그었어?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원이 2개죠. 하얀색 원과 파란색 원이다. 그래서 파란색 원에 파란색 부채꼴을 생각을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거든. 하얀색 활골에서 이건 이름이 있는 부분이죠. 활골. 파란색 활골을 뺀다. 그러면 답이다. 이렇게 가줘야겠어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참고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이 이등변 그래서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면 활골이에요.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면 활골이에요. 그래서 활골의 넓이를 방금 말한 것처럼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뺀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두 활골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두 활골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이 이등변 삼각형의 이름이 뭔가요? 예은이? 중심각이 60도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도 원의 중심이거든. 원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60도. 그리고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아. 참고로 얘기하면 네가 앞으로 보게 될 도형들 중에서 정삼각형의 제시는 이 형태가 가장 많다. 두 변이 같고 사이각이 60도다. 그렇다고 해서 삼각형으로 제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두 변이 같고 60도다. 이때 두 변이 같다. 여기가 60도라는 걸 어떻게든 숨겨서 제시한다.
그럼 뭐야? 아, 정삼각형이구나 하고 알아봐야 한다. 얘는 그러니까 파란색 원에 대해서는 중심각인데 하얀색 원에 대해서는 얘가 뭐죠? 완주각이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각이고 2배니까 120도다. 참고로 이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을 내어서 쪼갰을 때 합치면 정삼각형이다 라는 건 매일반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구하도록 하세요. 답은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라고 나온대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발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발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대충 들은 학생은 내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약간 불안해지죠. 그 과정이 머릿속에 명료하게 안 박혀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호도법과 일반각이 끝났다. 잠깐 다시 보자. 삼각함수. 삼각함수 단원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그래서 대수학, 해석학이란 함수예요. 대수학은 네가 알고 있는 대수학이고 기하학. 그래서 대수에서는 대수 단원의 구조에 따라서 정의와 계산, 해석학은 함수 단원 구조에 따라서 정의와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활용, 기하학은 2개를 배우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된다. 일단 여기를 잘라서 이 2개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의와 정의가 같다. 이 정의를 위해서 먼저 한 게 뭐야? 호도법과 일반각이다. 그래서 역할이 뭐였어? 60분법을 실수로 바꿨다. 그래서 y sin x라는 함수 형태에서 x에다 실수를 넣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자. 엄밀히 말하면 60분법도 실수를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호환성의 문제다 라는 건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실수로 표기하기 위해서 이걸 배웠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할 차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0단원, 여기가 1단원, 여기는 따로 배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정석 차례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정석 차례를 비세요. 그래서 3페이지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이고 4페이지가 삼각함수 단원, 5페이지는 수열 단원. 크게 대수 과목은 이렇게 3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4페이지 삼각함수 단원은 제일 처음이 정의죠. 정의의 앞부분에 호도법 그리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거기 삼각비의 정의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8단원은 그럼 뭐가 되겠니?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 다항식 단원에 비유하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즉 연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정석에서는 7단원, 8단원 이걸 했으므로 여기서는 패스 9단원. 그리고 그래프의 활용 첫 번째 최대 최소인데 9단원의 섹션 2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10단원이 두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므로 10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돼요. 지금 순서를 알겠죠? 참고로 네 머릿속에 함수 단원 정의 그래프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의 활용은 두 개, 최대 최소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우리가 이제 이 공통수학원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로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다음 단원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마지막은 그것의 활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두법과 일반각을 했으니 뭐하자? 정의를 해보자가 되겠어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네가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이런 상태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상태가 된다. 이 상태와 이 상태는 손 모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죠? 인식 범위의 차이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서 까먹고, 선생님이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서 까먹고. 이거를 지금 네가 뭐 며칠 사이에 유튜브나 뭐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 영상을 볼 때 40분짜리를 본다고 가정해. 그러면 네가 20 몇 분을 보고 있을 때 1분부터 그 내용을 쭉 저장을 해가면서 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군 이렇게 보지 않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보잖아? 지금 나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1점도 오르지 않는다. 1분부터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짜증이 솟구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로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라가 방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정석에는 어디에 있느냐? 90페이지. 박스를 보면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교과서 정의와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앞 페이지가 아니고 좀 더 넘어가서 앞으로 가면 87페이지에는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건 삼각 비의 정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 비의 정의와 삼각 함수의 정의를 비교하면서 삼각 함수의 정의를 이해해 보세요. 시작 90페이지와 87페이지. 자, 보겠어요? 내가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비교라고 하는 건 우리 수업에서 뭘 말하죠? 크게 얘기하세요. 다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끝? 아영이. 그러니까 잘했어요. 같은 것을 찾는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을 찾는다. 우리가 어떤 게 같지 않다라고 하면 같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같지 않은 걸 찾을 수 있거든. 그걸 한다.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뭐니? 같은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알파벳이 있다. 같지 않은 게 뭐였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40점 되겠어요. 자, 같지 않은 게 뭐였죠? 똑같은데, 시발. 뭐였죠? 뒤에? 아영이? 눈이란 건 없는 거야? 얘들아? 눈이란 건 없는 거야? 뭘 봤는데, 지금.
누가 봐도 다르구만 지금. 잘 보세요. 그걸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 이게 뭐 신물나게 듣고 있으니 살짝 그 의미를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어떤 두 대상, 두 개체를 같다라고 판단하려면 개체라는 구체적인 현상 말고 추상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두 개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가 너랑 네 눈에 보이는 나랑 뭐가 같니? 라면 추상적인 개념인 인간이라는 기준에서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 나이라는 기준에서는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같다라는 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활동이거든. 그런데 이제 같다라는 거를 명료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는 그 추상화, 추상적인 개념을 설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정이 될수록 다방면에서 같은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생긴 모양, 삼각비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또 나오는 구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정의잖아. 삼각비의 정의와 삼각함수의 정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추상화가 안 됐다. 어디서 하는데 얘는 여기서 하죠. 근데 얘는 이게 아니죠. 뭐야? 원이죠, 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있던데요. 원이에요, 원. 원이 없으면 이런 선이 의미가 없지. 그런데 이거를 구분 못하는 건 추상화가 안 된다, 지금. 네가 보는 그림에서 뭐가 핵심 개념인지를 모른다. 특히 원. 이게 이제 별표거든.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어요. 색깔 집착.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다. 여기는 원이다. 그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태생이 어디인가? 그래서 보면 여기서 반지름이 아니다. 반지름이 아니다. 이건 빗변의 길이가 뭐 여기에 대응돼서 생각하면 이게 R인 셈인데, R이라고 표현하진 않지, 삼각형에서는. 근데 이거는 반지름이 R이야. 빗변이란 개념이 없어. 그런데 뭐 하자는 건가 싶죠. 반지름이 R이에요. 근데 선생은 여기서 하지 않아. 이때 뭐 사인을 뭐 어떻게 정의하는데 R분의 Y 뭐. 근데 이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R은 뭐야? 반지름이에요. Y는 뭐야? Y는 그 동경과 원의 교점의 Y 좌표요.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은 필수가 아니야.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지금 이 그림만으로도 이 점의 좌표가 x, y거든. 그러면 이 그림 상태에서 정의가 뭐야? 사인 세타는 R분의 Y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세요는 없어.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런데 이거랑 연계해서 생각하려면 요 보조선 하나 그으면 더 좋고 뭐 그런 거지. 그럼 이해가 좀 더 잘 되고 이거지. 그 보면은 거기에 그림이 네가 직각삼각형, 파란색, 녹색 직각삼각형에 꽂혀 있겠지만
네가 왼쪽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직각삼각형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거는 네 이해를 위한 도구일 뿐이야.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 그림에서도 XY는 마치 분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도구로 주어져 있는 거고, 원래는 P하고 X,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에 반해서 87페이지 박스를 보면 그 위에 전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 뭐뭐인 직각삼각형에서 라고 나와 있죠. 이해 갔나? 근데 여기는 지금 교과서와 달리 원이란 말을 안 넣어줬는데 원에서. 자, 그런데 너희들 대수 교과서는 아직 안 받았지? 아, 잠깐만, 받을 리가 없잖아. 지금 겨울방학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착각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왜 그런데 시작할 때 그런 게 없지? 원이란 말이 없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그냥 믿고 들으세요. 아니면 매일 눈으로 보시던가. 뭐 어쩌고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봐. 여기 첫 번째 문단을 읽을게. 중학교에서는 0도부터 90도까지 가게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 직각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배웠다. 이제 삼각비의 개념을 일반 가계의 경우로 확장해 보자. 이렇게 첫 문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 X, Y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직각삼각형이다. 원이다. 그러니까 태생이 틀려. 비슷해 보인다고 쌍둥이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비슷해 보이는데 혈연 관계가 없다. 뭐라고 부르지? 뭐 단어가 있던데? 뭐 혹시 모르나? 그거 뭔 무슨 개념인지 알지?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도플갱어. 마치 그런 관계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달라요. 이건 직각삼각형이고 원이야 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삼각함수는 삼각비가 아니다. 그런데 삼각함수를 삼각비처럼 계속 끝까지 생각하려고 하는 하위권들이 있어요. 중위권만 해도 그러지 않는데. 그럼 계속 하위권이야. 사고의 범위가 여기로 잘못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이해 갔지? 그런데 선생은 여기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 여기서 한다. 아, 빨간색 원. 아, 미안합니다. 존나 재미없죠? 빨간색 원. 각. 물론 이제 좌표가 있어요. 좌표까지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빨간색 원은 이거랑 뭐가 다르냐? 1이에요. 1. 알겠죠? 즉 그냥 원이 아니라 단위원에서 정의한다. 교과서 정의와는 살짝 달라요. 그런데 큰탐이 고유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수학계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닮은 비와 연관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서 그런지 이쪽으로 안 하고 교과서는 자꾸 이쪽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시험 문제, 특히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겠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요 선을 생각을 해줘요. 이 좌표가 있어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걸 시초선 동경이라고 하죠. 이 선의 이름이 뭐였죠?
x 이퀄 1인데 이 선의 이름이 뭐죠? 뭐야 이년아. 뭐 있죠? 어? 30점. 그래도 꾸준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 인형과 달리. 뭐였을까요? 대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했지만 앞단원에서 나왔고 우리가 현재 오늘 직선의 방정식 하고 있잖아. 거기서 이것도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뭐라고 배웠니? 생명선. 기억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안 들었냐? 나한테? 안 들어. 너는 들었잖아.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생명이란 단어는 우리 수업에서 사용 그 문제에서 제시하든 제시하지 않든 항상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x 이퀄 1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라 매우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중요한데 삼각함수에서 나온다. 왜 나오는데요? 그거는 한번 보자. 이 점의 이름을 P, 이 점의 이름을 Q라고 알렸어요. 여기서 약간 헷갈려. 요 Q와 여기 세타가 헷갈려요. 오케이? 실제로 요 길이가 세타죠. 요 길이가 세타예요. 이게 1이면 여기다가 세타라고 적지 않아요. 뭐 격단 문제에서는 적을 수 있는데 큰타면 여기다가 적어요. 이 길이가 세타다. 이해 갔나? 자, 이건 세타고 이거는 Q예요. 자, 맥락적으로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 코사인 세타. 이 정의부터 하겠어요. P의 X 좌표다.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을 말해요. Q라고 하는 것은 동경과 생명선의 교점을 말해요. 참고로 생명선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이기도 하고 원의 접선이기도 하고 그래프에서는 그냥 생명선이에요. 이 생명선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X축, Y축, Y 콜 AX 생명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야. 원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A는 양수가 되겠지만 이때 A가 어디에 있죠? X 앞에. 자, 그래서 A가 어디에 있죠? X 앞에. 씨발. 그래서 A가 어디에 있죠? A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림에서 A가 어디에 있니? 그림에서 A가 어디에 있니? A가 어디에 있어? 잘했어요. 이 생명선이거든. x 이퀄 1. 이 점의 y좌표가 1,a이기도 하지만 이 선분의 길이가 a죠. 물론 a가 음수까지 생각한다면 절대값을 써야 되지만 현재는 양수이므로 이거다. 하고 싶은 얘기는 a가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지. 자, 이거 앞선 수업에서 어디서 했었죠? 이거 어디서 했었죠? 이런 게 이제 응용력이거든. 큰 탐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언급은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론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 이게 왜 A죠? A니까 이러면 이제 수학이란 걸 못해요. 자, 수학은 논리 아니고 논리랑 같은 걸 찾는데 그거거든. 어떤 대상이 논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우선적인 첫 번째가 이유가 있다. 너가 뭔가 현상을 얘기했는데 이유가 없잖아? 그 전혀 논리적이라고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틀리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잘하는 거고 맞더라도 이유가 없으면 그냥 점쟁이야. 걔는 뭐 그냥 그 순간만 맞은 거야. 앞으로 맞을 일은 없어. 이게 왜이냐고. 기울기의 수능 관점이죠. 자, 기울기의 수능 관점과 이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기울기의 수능 관점 몇 번이죠? 2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1번도 있긴 하지만 여기가 1이다. 그래서 뭐 1분의 n이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줄 않아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자, 계속 가겠어요? 자, 그러면
생명선이란 그런 중요한 게 있고.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냐? P의 Y 좌표예요. 자,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질이 아니고 정리가 아니고 정의예요. 정의. 그 정의는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세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버리세요. R에다 1을 대입하면 Y가 되지.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 자체가 정의예요. 선생님만 이해 갔나? 알겠죠? 이것 자체가 정의다. 탄젠트 세타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탄젠트 세타는 정의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정의도 지금 배운 방국의 지금 탄젠트 세타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몇 초 전에. 추측해 보세요.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Q의 Y 좌표죠. 왜 그렇죠? 이 점의 좌표가 1,A인데 A가 뭐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다. 이해 갔나? 알겠죠?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이게 정의다. 이거야. 야, 그러면 이 정의를 왜 했냐? 문제 앞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원을 보겠어요. 어원.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어원. 왜 이름이 졌다구냐? 오케이? 사인부터 보겠어요. 사인의 어원은 사인은 이렇게 SINE 어원은 현의 반이에요. 현의 반이에요. 현의 반.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추측해 보세요. 뭔 말인지. 현의 반이에요.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내가 이유를 들었거든. 그러면 수학은 논리하고 네가 알고 있는 거랑 선생님이 제시한 거랑 같다. 같은 것을 찾는다거든. 현이 뭔데요? 현이 이게 현이잖아. 그러면 현의 반은 뭔데요? 현의 반은 이거 같지. 이 문제는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 그림이 저기 어디? 현의 반이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개념은 비율의 개념이 아니고 현을 말해요. 현의 길이. 그래서 이 현의 반이에요. 그게 사인이다. 그런데 그게 뭐야? 단위원에서 이 점의 y 좌표가 되겠어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참고로 이건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수백 년이고 수천 년 전에 인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했던 거를 중동 사람들이 이용해서 쓰고 그거를 다시 저기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뭐 번역이 잘못되고 어쩌고 해서 원래 이거 단어는 유럽에서는 옷주름이었는데 그게 뭐 단어가 비슷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해갖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사인이야. 초사인이 아니고 초사이언이라고 혹시 아니? 너 옛날 사람이구나. 드래곤볼 초사이언이 나오는데 코사인이야. 사인 앞에 코가 붙었어요. 코가 뭘 말하느냐면 노즈가 아니고 코가 여각이에요. 여각. 문제는 그렇군 하고 해야 되는데 여각은 뭐야 시발 뭐 이러고 있죠. 여각이 뭐죠? 여각이 뭐야? 90도는 직각이고 여각이 뭐야? 몰라? 그럼 90도는 잠꼬대한 거야?
거의 나왔잖아. 두 각을 합쳐서, 두 각은 당연히 양수예요. 지금 일반각이 없을 때. 오케이? 그러면 두 각을 합쳐서 90도일 때 한 각을 다른 각에 여각이란다. 여가 남는다는 뜻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뭐냐면 90도가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 사람들 90도가 각의 기준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다른 각이 90도에서 남는 각, 여각이요. 보각은 두 각을 합쳐서 평각일 때 한 각을 다른 각에 보각이란다. 보충한다라는 개념인가 보죠. 이해 갔죠? 코가 여각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은 P의 X좌표예요. 이해해 보세요. 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기하적 감각은 족도 없는 것들아. 잘 보세요. 요 각의 크기를 여기서 생각해 보겠어요. 이 90도지. 90도잖아. 그러면 세타지. 두 개를 합쳐서 90도야. 그럼 얘의 여각이 뭐니? 얘지. 얘 입장에서 사인이 뭐니? 이거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사인은 뭐야? 이거지. 이게 뭐야? 코야. 코사인.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어원 이후라서 네가 여기서 본 비율 개념 있지. 비율은 전혀 이 어원과 상관이 없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적어놓은 거거든. 그런데 별로 실전적으로 쓸모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지? 이해 갔나? 다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합쳐서 90도지만 여기 있지, 여기. 이거 Y축이지. 그럼 여기 90도. 뭐, 요거죠, 요거. 오케이? 여기에 대한 현은 이거고 그것의 반은 이거예요. 이해 갔나?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탐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는 더 심각해. 얘는 더 심각해. 탄젠트는 원래 단어가 뭐냐면 탄젠트야. T-A-N-G-E-N-T. 탄젠트. 탄젠트가 무슨 뜻이죠? 탄젠트가 무슨 뜻인지 지금 찾아봐. 이건 어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어야. 야, 책에서 보지 말고 인터넷 찾아, 병신들아. 인터넷에서 빨리 찾아. 탄젠트. 네가 보고 있는 그 교재에는 어원 따위는 나오지 않아. 큰 탐이니까 이런 사이코틱한 수업을 하고 있지. 이게 교과서에서 말하는 무슨 참여 수업. 그지? 인터넷 조사를 통한 수업. 뭔 개소리야. 빨리 찾아봐. 찾았냐? 자, 아영이 탄젠트가 무슨 뜻이래? 영한사전에서. 탄젠트가 무슨 뜻이래? 아씨, 버려야 될 효도폰 수준에. 탄젠트가 무슨 뜻이래? 뭐? 야, 이제 알아주세요. 네가 수학에서 접선 많이 하지. 그게 탄젠트야. 어? 접선이야. 선. 얘들아, 선이야. 놀랍지? 접선. 그래서 Q의 Y좌표야. 이거 무슨 개소리인가요? 이거 이해 갔나? 너 이해 가?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 어원을 알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점에서 이 접선이죠. 동경이죠. 점이야. 점에서. 그럼 왜 X좌표가 아닌가요? 자, X좌표를 뭐라 부르죠? X좌표는 뭐 이상한 이름이 있나요? 1이라고 해요. 병준아. X좌표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Y죠. 지금 이해 갔죠? 알겠지?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왜 했니? 이 어원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의가 뭐니? 이거니. 이 현, 접선, 이 용어 자체가 뭘 전제로 해? 원을 말하지? 그 원인데 이 원에서는 그게 길이가 아니야. 이거 다 길이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다 비율이지.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럼 어원적으로 이런데 문제는 이렇게 알아두면 이렇게 알아두는 애보다 훨씬 유리해. 훨씬 유리해. 꼭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차이는 삼각비는 뭐야? 우리 다시 적어놨어. 직각 삼각형.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단위원에서 한다. 엄청 중요해. 그럼 단위원이 지금 몇 번째 등장을 했어? 하면은 두 번째 등장했죠. 호도법에 이어서. 오케이? 일반각에서는 단위원이란 개념은 등장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좌표가 등장한다. 그리고 회전. 반지름이 1이라는 게 특징은 아니고. 그래서 단위원은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함수라는 교과서를 보면 원의 방정식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원이라는 놈이 등장하는 단원이 원의 방정식을 빼면 삼각함수의 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가 보고 있는데도 원은 안 나오네. 여기밖에. 조금 넘기면 안 나오네. 그런데 문제를 보면 원이 좀 나오죠. 드디어. 그리고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하면 원이 조금씩 나오면서 계속 원이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해요. 여기는 떼거지로 나오네. 지금 이해갔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이렇게 알아두자. 그럼 이렇게 알아두는 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는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